하겠습니다. 여기 시리즈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 주신 분에 대한 그 질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저희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1880년부터 2010년도까지 신생아 이름들과 성별과 그리고 그 태어난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자, 이제 연도별로 그룹을 묶어서 그 신생아 숫자들의 합계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1880년도에 몇 명의 신생아가 있었는지, 2010년도에 몇 명의 신생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룹 바이의 연산은요. 그룹 바이 연산은 기본적으로 그룹을 묶어주는 컬럼들을 인덱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통계값을 적용한 컬럼을 value로 해서 인덱스와 value를 갖는 시리즈를 만들어줘요. 어제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세요. 이거를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으로, 연도라고 하는 것을 컬럼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숙제 주신 거 보니까 알아서 했더라고요. 네, 알아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자, 그룹 바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룹 바이를 하실 때 바이가 있죠. 바이에 연도를 주신 거예요. 자, 연도로 묶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 엑시스가 나오면 항상 그 데이터 프레임의 축, 로우, 컬럼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as index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리언 값이 true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어딘가요? 여기 있군요. as index 불리언인데 디폴트 값은 true인데 aggregated output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리턴해 주는데 그룹 레이블들을 인덱스로 만든 것을 리턴해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그룹으로 묶어준 그룹 레이블 이어잖아요. 이어를 인덱스로 만든 오브젝트 시리즈를 리턴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디폴트가 true여서 그랬던 거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as index라고 하는 거를 디폴트 값 true가 아닌 false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burst를 선택해서 sum을 하게 되면 이 결과는 뭐가 된다? 잠시만요. versus죠. 죄송합니다. versus. 이 결과는 뭐가 된다? 이어가 인덱스가 아니라 컬럼이 되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마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거를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어를 X축으로 놓고 벌스를 Y축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거를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as inde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파라미터를 찾으셨어요, 직접. 파라미터를 직접 잘 찾으셔서 하셨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만들었던 거는 이거였었죠. versus 나와라 by year 이거였었잖아요. 얘는 시리즈였죠. 그죠? 시리즈였었는데 뭐가 있냐면 reset index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set index. 인덱스를
리셋은 뭐예요? 새로 만들어 버리겠다죠. 새로 만들어 버리겠다. 0, 1, 2, 3, 4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어가 컬럼으로 가요.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죠.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즈에서 인덱스에 있었던 레이블들을 컬럼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덱스는 0, 1, 2, 3, 4로 리셋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오늘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들의 모양을 바꾸는 거거든요. 뭐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늘려주거나 컬럼을 줄여주거나 로우를 늘려주거나 로우를 줄여주거나 이런,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기능을 말씀드리고 오늘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때 나오는 메서드 중에 하나가 리셋 인덱스. 근데 이 시리즈를 만들고 나서 그 시리즈에서 리셋 인덱스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이런 기능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아예 파라미터로 들어갔어요. 파라미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룹을 만들 때부터 파라미터 값을 설정을 해서 그룹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컬럼 선택해서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해주시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면 되겠죠. 변수 이름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고 그거 가지고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네, 요거 찾아주신 거 아주 잘하셨어요. 잘 찾으셨어요. 그리고 리셋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인덱스에 대해서는. 되셨죠? 네. 자, 그래프까지 그릴게요. 그래프까지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얘네들을 먼저 찾고 나서, 이렇게 이어와 벌스를 먼저 찾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셨을 거예요. 만약에 위쪽에 있는 시리즈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시리즈를 이용해서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서 라인 그래프 그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versus by year는 아직은 시리즈예요. 우리가 리셋 인덱스 한 거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딴 데다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시리즈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PLT 써볼까요? PLT? 그리는 방법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파이플럿 이용해 보시면은요, 파이플럿에서는 선그래프를 그리는 게 뭐예요? 플롯이란 말이에요. 플롯이죠. X축에 사용될 변수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Y축만 주시면 돼요. Y축 시리즈로 넘기시면 돼요. versus by year 이렇게 주시면 돼요. 볼까요? 그래프 그려주죠. 밑에 여기 뭐가 됐어요? 인덱스가 자동으로 붙어요. 인덱스가 자동으로 X축이 되고, 여기서 시리즈의 값이 저기 Y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그리시면 돼요. 간단하죠? 너무 고민 많이 하셨죠? 네, 이해되십니까? 시리즈 객체를 넘겨버리면 시리즈에 있는 밸류들이 Y축의 값으로 설정이 돼요. 그리고 시리즈의 인덱스가 X축이 돼요. 시리즈의 인덱스가 뭐냐 하면 연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X축과 Y축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X 레이블, 여기는 2억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Y 레이블, 그래서 여기는 뭐 number of verses 뭐 이런 식으로, 뭐 신생아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좋겠죠. 그리고서 plt.show
쇼하기 전에 그리드까지 넣어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렇게만 그려주게 되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리즈의 x values들이 y 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의 인덱스가 x 좌표가 돼요. 물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인덱스와 시리즈를 명시해도 돼요. 이렇게 plt.plot이라고 하는데 x축은 아까 versus by year.index 이게 x축 versus by year의 values 이게 y축. 자, 이거는 전부 다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이 속성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판다스를 처음 공부할 때 얘기한 거였었잖아요. 이거는. 시리즈는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시리즈는 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렇게 해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X축을 명시하는 거고요. X좌표와 Y좌표를 둘 다 명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됐나요? 그냥 시리즈 객체 자체를 그냥 넘겨버리면 시리즈의 밸류가 얘가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얘가 Y좌표가. 그럼 X축에 표시해 주는 거는 인덱스가 0, 1, 2, 3, 4면 여기가 0, 1, 2, 3, 4가 표현이 되는 거고 근데 시리즈가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덱스가 여기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됐죠? SNS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 파이플럿을 이용하시면 이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할 거예요.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라인플럿. 자, 라인플럿을 주실 때는요. 데이터 프레임과 X좌표, Y좌표를 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 넘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제가 Y에다가 시리즈를 그냥 넘겨볼까요? Y에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 Y에다가 시리즈 이름이 versus I 이어였었잖아요. 자, 이렇게만 하고 볼까요? 안 되죠. 안 되네요. 시리즈를 넣으니까 안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values 넣어주시는 거예요. values. 그럼 X축이 있어야 되겠죠?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뭘 먼저 쓰면 순서는 상관없는데 versus I year의 index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리즈의 인덱스 하고서 넘기면 되고요. 시리즈의 values 하고 넘기면 된다. 그럼 똑같은 그래프 그려져요. 인덱스에 이름이 있었어요. 시리즈를 보시면은요. 만들어져 있는 시리즈 다시 한번 보시면 시리즈에 여기가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위에 뭐가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어요.
시리즈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SNS에서는 C본 라이브러리에서는 여기가 year라고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values는 보여주진 않았어요. values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versus라고 보여주진 않았죠. 그건 안 보여줬지만 여기는 보여줬어요. 뭐 요거는 나중에 처리하면 돼요. 네, 되셨죠? 네, 뭐 이런 식으로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쓰신 분 있잖아요. 요거 쓰신 분은 이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때 어떻게 X는 하고서 여기 year라고 써주셨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Y는 하고서 여기 versus라고 써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하고서 이 결과를 저장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줬겠죠. 그렇게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세요. 할까요? 변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변수 이름을 versus df. 변수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i 이어 붙일까요? versus 좀 길긴 하지만 versus by 이어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해서 쓰죠 뭐. 요거를 만드는 이유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어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versus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만드는 이유는 얘를 x축, y축 설정하기 위해서 였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C본 라이브러리 라인 플롯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먼저 써주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versus by 이어 df. 그럼 x축에 컬럼 이름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y축에 컬럼 이름 써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컬럼 이름이 뭐였었냐면 이어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versus였었고 이렇게 해서 show 했었겠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다 똑같은 그래프예요. 시리즈를 이용해서 그렸느냐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렸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아직 다 보지는 못해서 보내주신 분 이메일을 소스 코드를 다 몇 분을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몇 분을 제가 못 봤는데 이렇게 제가 본 이메일 중에서는 이렇게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용하신 분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물론 제가 한 두세 분 이메일을 아직 다 못 봐서 그분들 중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라인 플러스 그리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df. df는 뭐예요? 우리 전체 그룹 만들지 않은 거 있죠. 1880년부터 2010년까지 다 들어가 있던 거. X축에 그려야 될 게 뭐죠? 그래프 내용을 보면 X축에 그릴 거는 이어. Y축에 그릴 거는 뭐죠? versus. 근데 그냥 그리면 안 되죠. 연도별로 verse에 무엇을 계산해야 돼요? sum을 계산해야 돼요. sum. 자, 여기에 뭐가 있나요? estimator. 기억나세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뤘는데 estimator.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기본값은 평균 계산하라죠. 평균 계산해라. 연도별 verse의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평균을 계산할 게 아니죠. 연도별 verse의 뭐를 계산할 거예요?
썸을 계산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에러 스타일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볼까요? 얘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라인 플롯이라는 함수가 무엇을 호출하고 있을까요? 그룹 바이, 컬럼 선택, 썸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우리가 그룹 바이 연산을 직접 하고 그룹 바이 연산된 결과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시간이 빨라요. 근데 얘는 지금 21초나 걸렸죠. 성능은 별로 안 좋아요. 성능은 별로 안 좋은데 금방 그리긴 똑같은 내용의 그래프가 그려지긴 했죠. 그리고 여기 year, verse 이건 왜 그랬을까요? 여기 year, 여기 verse. 그렇죠? 자, 단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10의 6승 곱하기 10의 6승 어디 4.0 곱하기 10의 6승 4.0 곱하기 10의 6승 여기 숫자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럼 잘못 그렸다는 얘기예요. 잘못 그렸. 근데 지금 같죠. 모양도 같고 X축에 있는 범위들도 같고 Y축에 있는 범위들도 같죠. 그렇죠? 되셨습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정말. 뭐 파이플럿 이용해도 되고 뭐 C본 이용해도 되고 뭐, 그죠? C본을 알면 그룹 바이를 안 하셔도 되긴 돼요. 근데 그룹 바이를 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데이터들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숫자로 직접 보여주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잘 되시죠? 네. 여기를 직접 numpy.sum 이렇게 하셔도 아마 될 거예요. 에러가 안 나죠? 문서를 보시면 돼요. 문서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파라미터에 문자열을 주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함수 이름을 주라고 되어 있는지 둘 다 가능한지를 보시면 돼요. 그게 함수를 만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약간씩 좀 달라요. 어떤 그래프 함수는 함수의 이름을 주게끔 되어 있고 어떤 함수는 문자열을 주게끔 되어 있고 둘 다 가능한 것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에스티메이터가 기본값이 mi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sum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썼던 거예요. 문서 안 보고서. 아, 여기 문자열로 넘겼구나. 그러면 함수 이름을 문자열로 주는 거겠지. 라고 그냥 추측해서 그냥 sum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줬던 거예요. 문자열을 줬던 건데 문서를 한번 좀 볼까요? 문서를 한번 보면 estimator 문서 보기가 좀 힘들죠. numpy에서 직접 찾아갈게요. numpy가 아니라 C본. 여기 C본 홈페이지 찾아가서 여기에 우리가 사용한 함수가 line plot이었잖아요. line plot. C본 line plot. 우리가 사용한 게 이거잖아요. SNS line plot 이시니까 파이썬 펑션을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line plot. 자, 그러면 여기 에스티메이터가 있죠. 그럼 파라미터 설명 중에서 에스티메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컨트롤 F, 에스티메이터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에스티메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다스 메서드 이름 또는 콜러블 또는 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에는 이름을 주거나 또는 콜러블을 주거나 넌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넌은 그냥 말 그대로 넌이에요. 에스티메이터 없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콜러블을 넘겨주세요. 콜러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콜 부르다, 호출하다, able 할 수 있다, 부를 수 있다. 부를 수 있는 객체는 뭐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부른다라고 할 때 뭘 부른다고 해요? 함수를 부른다라고 하잖아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얘기하죠. 콜러블을 넣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함수를 넘기세요예요. 함수. 그 다음에 이름을 넘기세요. 이거는 문자열을 넘기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에스티메이터는 문자열을 넘겨도 되고 함수를 넘겨도 되고 아니면 아예 전달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뭘 한 거냐면 함수 객체 자체를 넘긴 거예요. 함수 객체 자체. 썸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 객체. 자, 이거는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이거는 뭘 한 거예요? 함수를 호출한 거죠. 함수를 호출했으면 호출 결과는 리턴 값이 되죠. 리턴 값은 값이 하나란 말이에요. 썸을 계산하면 숫자 하나가 오죠.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함수 호출의 결과이고요. 괄호를 쓰지 않은 게 함수의 이름이에요. 그게 함수 객체죠. 이해되시죠? 우리 그 파이썬 문법 할 때 함수 자체를 파라미터로 갖는 함수를 만들었던 적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그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 방법이고 아까처럼 그냥 문자열로 썸이라고 넘기면 그거는 이 함수를 만든 사람이 이 이름을 보고서 자기가 numpy.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서 불러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문자열을 주면 그 문자열로 함수를 찾아서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다 함수를 넘기면 그 넘겨준 함수를 그냥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제 기억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라인 플롯 말고요. 라인 플롯 말고 스캐터를 한번 볼게요. 스캐터 플롯이었나요? 네. C번에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도 에스티메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에스티메이터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군요. 여기도 메서드 이름을 주거나 그러면 이름을 가지고서 함수를 찾는 거예요. 콜러블을 주거나 즉 함수 객체를 주거나 넌을 주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자열 주셔도 되고 함수 객체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되셨죠? 뭐였더라? 뭔가가 이름이 안 되는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생각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한번 보시고요. 문서를 한번 보시고 문자열을 넣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 함수만 넣어야 되느냐 둘 다 가능하냐를 보고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거고요. 아 바플롯이었나? 갑자기 생각나는 듯도 하네요. 네.
자, 바플럿이라고 하는 함수를 볼게요. 바플럿이라고 하는 함수는 에스티메이터가요.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거 뭐예요? 기본값이 문자열이 아니라 지금 함수 객체죠. mean이라고 하는 함수 객체입니다. 라고 한 거니까. 어디 어디 주소에 만들어져 있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함수 객체를 넘긴 거예요. 얘는 기본값 자체가. 자, 그러면 에스티메이터 설명 볼까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이름을 줄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여기서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얘는 컬러블만 들어갈 수가 있고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이 바플럿을 사용할 때에는 바플럿을 사용하실 때에는 함수 이름만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함수 이름 자체, 함수 이름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함수를 만든 사람들마다 자기가 이 똑같은 컬럼 이름, 파라미터 이름 똑같이 에스티메이터인데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기도 하고 안 들어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문서를 보셔야 돼요. 저도 다 못 외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사용 가능하네요. 둘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자, 그럼 다시 성별에 대한 거 하기 전에 아까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무엇을 질문을 주셨냐면 이런 거를 질문을 주셨어요. 테스트 BF라고 만들게요. 간단하게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컬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컬럼을 하나 만들고 그래 볼게요. 일단은 숫자로만 들어가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숫자로만 들어가 있는 거. value 1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value 2 이렇게 해서 4, 5, 6이라고 만들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만 들어가 있죠. 숫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db를 만들어 봤어요. 테스트 db에서 우리는 무엇을 호출할 수 있냐면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sum. 액세스가 값이 없죠. 다 디폴트 값이죠. 디폴트 값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sum이라고 하는 게 어떤 sum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더해주는 걸까요?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거 전체? 넘파이에서 기억나세요? 넘파이에서는 썸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의 썸이 가능했었죠. 전체를 다 계산하는 거. 그게 엑시스 넌.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를 계산해 주는 거. 엑시스 이게 요렇게 계산하는 방향이니까 엑시스 0번.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해서 값을 몇 개 만들어 주는 거? 3개 만들어 주는 거. 요게 엑시스 1번으로 썸을 계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가능했었어요. 넘파이에서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판다스에서는요. 썸이 뭘 주시는지 아세요? 썸이 시리즈를 줘요. V1에 대한 썸, V2에 대한 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얘가 뭐랑 같은지 아세요? 얘는 엑시스 0번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 결과. 데이터 프레임에서 썸의 결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엑시스 0은 생략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썸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시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요렇게 시리즈가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값이 하나 나오고 요렇게 값이 하나 나오고. 그래서 0번 로우에 대한 썸, 1번 로우에 대한 썸, 2번 로우에 대한 썸,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판다스에서는 이런 계산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의 특징을 보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별로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컬럼에는 키만 저장하고 두 번째 컬럼에는 몸무게만 저장하고 뭐 세 번째에는 뭐 체지방 지수만 저장하고 뭐 네 번째 컬럼에는 뭐 근육량만 저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컬럼별로 뭔가 데이터들을 저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나 합계나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이 보통은 컬럼별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런 방향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엑시스를 잘 안 쓰죠. 근데 넘파이 배열에서는 넘파이는 숫자들의 배열이잖아요. 숫자들의 배열에서는 이렇게도 계산 가능하고 이렇게도 계산 가능해요. 요렇게 다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 계산하는 것도. 근데 판다스는 그건 불가능해요. 판다스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계산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엑시스 넌이라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엑시스 넌은 엑시스 0하고 같은 거예요. 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모든 원소들의 통계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원소들의 썸, 모든 원소들의 평균, 모든 원소들의 표준 편차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저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문자열 컬럼을 하나 넣어 볼게요. 테스트 db에다가 뭐 name이라고 하나 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뭐 판다스 시리즈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시리즈 만들어서 뭐 A, B, C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테스트 db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컬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문자열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는 썸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합계나 평균 계산할 수 있어요. 요렇게도 합계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얘는요? 모르겠죠. 더 이상한 거는 요렇게 계산하는 거는 더 이상한 거예요. 1 더하기 4 더하기 A를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엑시스 1번 방향의 통계를 계산하는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일단 썸을 한번 불러보죠. 테스트 df.sum 계산해주네요. 계산해주죠. 어떻게? 1, 2, 3 더하니까 6, 4, 5, 6 더하니까 15, A하고 B하고 C하고 자, 뭔가요? 문자열 더하기를 해버린 거 아닌가요? 문자열 더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긴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df sum 이번에는 엑시스
1번 해볼까요? 요렇게만 얘는 아예 빼버렸네. A라고 하는 건 아예 빼버렸네. 1 더하기 4, 2 더하기 5, 3 더하기 6 계산했네. 똑똑하긴 하네요. 그죠? 알아서 하는 게 많긴 많네요. 그죠? 숫자들 컬럼들만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하나의 컬럼은 한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으니까 숫자들은 숫자들의 그런 계산이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들은 문자열들끼리의 덧셈이 가능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예 문자열에 대한 것들은 빼버렸네요.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숫자들만 더하기를 해줬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는 그렇게 적당할까요?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는 많긴 하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법을 쓸 거면 그러지 말고 아예 여기에서 컬럼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V1이라고 하는 컬럼과 V2 숫자로 이루어진 컬럼들만 선택을 해서 여기서 썸을 호출하는 거예요. 숫자들로 이루어진 컬럼들만 선택해서 썸을 호출하는 거죠. 여기도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 DF에서 이렇게 하셨대요. 그룹 바이를 하셨대요. 그룹 바이 이어. 우리가 한 거는 이거였었잖아요. 여기에서 verse에 썸을 계산하자 이렇게 한 거였었잖아요. verses 이걸 한 거였었잖아요. 시리즈가 나왔죠. 시리즈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시리즈가 안 나오고 데이터 프레임이 나와버렸대요. 자,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요. 이거 시리즈 아니에요. 시리즈 아닙니다.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자, 이게 왜 데이터 프레임이 나왔을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왜 데이터 프레임이 나왔을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DF라고 하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연도별로 나눈 거예요. 1880년, 1881년 뭐 이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2010년까지 무엇들을 만들어내냐 하면 부분 집합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부분 집합에는 전부 다 뭐 벌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분 집합은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컬럼이 4개가 있죠. 모든 데이터 프레임이 모든 부분 집합들이 컬럼이 4개가 있어요. 어떻게 있었나요? 이름이 있었고 연도가 죄송합니다. 그 성별이 있었고 태어난 숫자가 있었고 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부분 집합 나눠도 그렇게 나눠져 있겠죠. 부분 집합을 나눠도 그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에서 썸을 불렀어요. 이 부분 집합 안에서 썸을 부른 거예요. 여기서도 썸을 했고 여기서도 썸을 했고 여기서도 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위쪽에 우리 만든 거 볼게요. 자, 얘 보세요. 얘를 보시면 숫자들 있고 문자열이 있으니까 여기서 썸을 부르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무슨 변수는 몇 개. 그 다음에 name은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리즈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썸을 불렀을 때 name은 뭐뭐뭐 네임끼리 다 더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 뭐 FFFF 뭐 MMMM 이렇게 다 더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벌스는 숫자들이니까 여기는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숫자가 나올 거고 Y도 더해지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뭐가 돼? 요거 자체가 시리즈가 된단 말이에요. 썸을 계산한 결과 자체가 뭐가 되냐면 벌스는 뭐 1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부분 집합에서도요. 뭐 벌스는 12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만들어진 거고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뭐 벌스는 뭐 3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다? 묶어야 돼요. 하나로 묶으려다 보니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컬럼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그룹을 묶어준 연도가 1880년, 1881년 이렇게 인덱스로 있어야 되고 시리즈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벌스라고 하는 거를 컬럼 이름으로 만들면서 컬럼 한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벌스 말고 썸을 계산할 수 있는 벌스와 그 다음에 이 그룹을 묶어주는 연도를 제외하고 숫자 타입이 만약에 두 개나 세 개가 있었다면 뭐 벌스는 100명, 뭐 남자는 200명, 뭐 F는 얼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 썸을 계산할 때 시리즈가 여러 개의 값을 갖는 시리즈가 나왔었다 그러면 합쳐질 때에도 여러 개의 값을 갖는 시리즈로 합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냐면 벌스에다가 값을 써주고 어떤 x라고 하는 변수에 값을 써주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연도 하나에 두 개의 값을 썸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십니까? 제 설명이 우연찮게도 그 썸을 계산할 수 있었던 변수가 숫자형이 벌스밖에 없어서 컬럼 한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인 거지. 이거 컬럼 한 개짜리예요. 컬럼 한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인 거지. 만약에 썸을 계산할 수 있는 컬럼이 두 개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 프레임이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얘기예요. 벌스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도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뭐 X, Y 이렇게. 그래서 명시를 하는 게 좋아요. 전체에 대한 썸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컬럼에 대해서 썸을 계산하겠다라고 컬럼 이름을 명시하시는 게 좋아요. 네. 됐죠?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 옆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인덱스 아니에요. 저기 컬럼 아니에요. 컬럼이 아니라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밑에 보세요. 밑에. 로우가 131개, 컬럼이 1개. 얘만 컬럼이에요. 얘만 컬럼이고 이어는 인덱스예요.
인덱스.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드시는 방법은 as, index false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이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그룹별로 얘네들이 한 행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